눈, 눈 위쪽에 조금 생기더니 이렇게 이마로 퍼지더라고요. 십 년 넘게 쓰던 스테로이드를 왜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해요. 스테로이드를 계속 내가 쓸 거라고 장담하고서 쓴 건 아닐 거잖아요. 처음에는 횟수가 적었고 그때마다 스테로이드제를 약을 먹고 바르고 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그게 반복이 되고 점점 쓸수록 돌아오는 속도가 빨랐다. 근데 제가 왜 스테로이드를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물론 첫 번째는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의사 선생님들은 어쨌든 환자가 빨리 좋아져야 되는 거니까 너무 극심하게 가렵고 힘들면 잠을 못 자고 여러 가지 그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기 때문에 빨리 좋아지는 것을 처방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쓰다 보니 어느 순간 대상포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대상포진이라 함은 이렇게 뭐 등에 아니면 뭐 다리에 대상포진이 생기는 경우를 그래도 종종 봤었거든요. 그런데 전 아직 어쨌든 그런 분들에 비해서 어린 것 같은데 내가 대상포진이? 대상포진이 저는 얼굴로 왔어요. 눈 위쪽에 조금 생기더니 이렇게 이마로 퍼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작은 이제 여드름처럼 뭔가 이렇게 포진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원래 여드름이 있진 않거든요. 근데 뭔가 눈 위쪽에 생기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마로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는데 한 3, 4일 정도 됐는데 너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바늘로 콕콕 쑤시는 느낌이 들고 찌르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피부과를 갈까 하다가 주변에서 내과를 가보라고 하셔가지고 내과를 갔죠. 근데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상포진은 저는 몸에만 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얼굴에도 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퍼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상포진 약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으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누워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면역이라는 게 사람에게는 그래도 이 얼굴, 목 밑으로 최대한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몸이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노력을 한대요. 근데 얼굴로 뚫렸다는 것은 굉장히 면역이 약하고 너무 안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도 너무 놀라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면역이 진짜 빵일 수가 있냐, 면역이 아예 없을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젊은 사람이. 그래서 저도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면역이 없었지? 그 정도였나? 이제 그랬죠. 그래서 돌아보니 스테로이드제 약들이 물론 극심하고 힘들 때 빨리 좋아지는 역할을 했지만 어떤 면으로는 나의 유익균까지 뺏어가진 않았을까? 그냥 저의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면역이 약해질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대상포진이 그렇게 한 번만 온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또 두 번째 대상포진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딱 길을 트고 나서는 내 몸이 약해지고 힘들어지면 그게 몸이 뭔가 기억을 하나 봐요. 그러고 나서는 정말 무서웠어요. 왜냐면 이 대상포진으로 실명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눈과 이마 그리고 귀 쪽으로 이렇게 생기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대상포진이 심해서 이명이 되신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고
내가 이렇게 면역이 없구나. 그냥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몸이 축이 나고 조금만 걸어도, 그러니까 걷는 것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저는 몸이 그냥 70대 할머니 같다고, 그냥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저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누구보다 파이팅 넘치는 사람인데, 내 몸에 대해서 정말 그때서야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구나, 내 몸이. 그러니까 아토피뿐만 아니라 그 아토피로 인해서 약을 먹고 여러 가지 면역적인 부분들이 그냥 다 무너진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3개월에 한 번씩 대상포진이 5번이 왔어요. 정말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게 왜냐면 1년 동안 대상포진이 없어야, 그래도 그러니까 7개월, 8개월 정도는 없어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을 수가 있대요. 그래야 이제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주사를 맞더라도 효과가 있는데,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한번 대상포진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계속 그렇게 나니까 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갑자기 끊으면은 이후 폭풍이 너무 심하니까 스테로이드를 많이 오래 썼던, 장기간 썼던 사람들은 이렇게 점점 썼던 만큼 줄여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대상포진이 그렇게 또 5번이나 3개월에 한 번씩 오고 나니까 약을 뭐 줄이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또 코로나이기도 했고 병원에 자주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아토피는 많이 억울하고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피부 때문에도 외출하기가 너무, 한번 그 밖에 나가기까지가 너무 어려운데 또 코로나였지, 치료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스테로이드제를 끊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인데, 그래도 그거를 빨리 했기 때문에 조금 회복이, 그 시간은 너무 괴롭고 견디기 어려웠지만 돌아보니 좀 더 빨리 끝나지 않았나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토피를 겪고 계신 분들은 영양제 정말 잘 챙겨 드셔야 하고, 좋은 음식, 좋은 습관. 사실 가렵고 아프면 잠을 못 자니까, 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먹는 걸로 풀고 싶고, 또 그런 먹는 게 밀가루가 있는 자극적이고 매운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땡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몸을 포기하지 말고, 내 몸을 정말 그렇게 방치하고 막 나를 극적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좀 미미해 보이더라도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내가 행복한 것들을 하나라도 좀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그리고 좋은 환경들을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전으로 볼 때는 그게 맞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계속 주변 제 지인들이나 친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스테로이드제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다. 시작을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시작을, 첫 그 약을 맛보면 정말 빨리 좋아지거든요. 아픈 게 빨리 좋아지고 싶지 누가 길게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걸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이 정말 끝이라면 좋을 텐데, 그 물꼬를 트고 나서부터는 주체할 수 없도록 계속 지속적인 필요가 있고 해야 되고 멈출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습관, 건강한 습관으로 조금 느리더라도 건강한 걸로 바꾸기를 바라는, 약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좋은 보습제, 약보다는 좀 더 건강한 영양제 챙겨주고, 약보다는 좀 더 내가 행복하고 오늘의 소소한 행복한 취미생활을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좀 장기전으로 천천히 건강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스테로이드제를 오랫동안 많이 썼고 누적했고 내성이 생겼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상포진이라는 또 그것이 반복돼서 너무나 무서운 시간들,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아직 스테로이드제를 써야 되나 그러지 말아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를 꼭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걸 알고도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시간이 지나면 그걸로 끝이 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갖고 좀 많은 걸 충분히 알아보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근데 비단 그냥 저의 경험담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제 가족이 또 제 지인이 고민하는 거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고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대상포진이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을철,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면역이 진짜 뚝 떨어져요. 그래서 비타민 D, 정말 몸이 힘드시면은 그 링겔을 꽂으시는 것도 전 추천드려요. 비타민 D 그 링겔도 꽂으시고, 비타민 C는 소변으로 다 필요한 만큼 내가 몸에 채우고 다 빠져나간다고 하니까요. 비타민 C는 진짜 자주 드실수록 너무너무 좋고요.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잘 채워주시길,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는 정말 잘 챙겨주시기를 정말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쓰는 편지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젊으니까 그냥 내가 아프면 아프지, 아프면 그냥 죽지. 약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과정은 얼마나 처절하고 외롭고 힘든지, 내가 젊을 때는, 내가 건강할 때는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물론 정말 큰 아픔이 있고 내가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건강할 때 좀 더 내가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알 수 있을 때 나의 건강을 좀 챙기고 나를 돌봐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주위 사람들, 너의 친구들, 너의 이웃들은 잘 챙기고 사랑하면서 왜 너 자신을 방치하고 학대했는지, 그때 나를 생각한다면 좀 더 건강할 때 건강한 라이프를 즐기고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선에서 많이 하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너를 가꾸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다시 찾은 건강 또 소홀하지 말고 작은 거 하나하나도 신경 쓰면서 너에게 좋은 것들을 잘 채워주도록,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듣고, 좋은 걸 말하고, 좋은 걸 입고, 그렇게 너를 가꿔가면서 또 그런 좋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멋지게 남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디더라도 다시 또 해보고 또 해보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맞지?